그럼 첫 번째 경기 AS 로마 대 꼬모 경기부터 간략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멤버십 게시판 그리고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린 코멘트이기 때문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코멘트를 받아보실 수 있고, 이 로마 대 꼬모 경기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정배당이 책정이 되어 있지만 무작정 로마 사이드만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이변의 리스크가 많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로마 같은 경우에는 가스페리니 감독 체제에서 수비 뒷공간 역습 실점이 세리에 A에서 4골로 가장 많습니다. 이 로마를 지휘하고 있는 가스페리니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아탈란타 시절부터 왕성한 전방 압박으로 수비 뒷공간 약점이 드러났던 감독이고, 실제 이번 시즌에도 그러한 전방 압박 기조를 로마에서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 압박이 통할 때는 상당히 강력한 수비 그리고 공격을 보여주지만 뒷공간이 열렸을 때 상대의 역습에 실점하는 그림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마가 인테르와 함께 역습에 의한 실점이 4골로 세리에 A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비 뒷공간이 많이 벌어지는 약점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상대팀 꼬모 같은 경우에는 파브레가스 감독 체제에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득점이 3골로 아직 통계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새벽에 피오렌티나가 역습 득점을 1골 더해서 엘라스 베로나가 역습 득점이 4골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바로 꼬모가 역습 득점이 3골로 많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로마가 홈에서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서 무리하게 전방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꼬모의 날카로운 역습이 들어가면서 로마의 수비 뒷공간 약점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중에 셀틱 원정을 치르고 돌아온 로마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꼬모가 앞서기 때문에 이 체력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 로마가 무리하게 압박을 고집하다가는 꼬모의 이 날카로운 역습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꼬모라는 팀은 파브레가스 감독이 지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브레가스 감독이 선수 시절에 과거 아스날과 바르셀로나 시절에서 플레이메이커로서 명성을 떨쳤는데, 파브레가스 감독이 선수 시절 특기가 바로 수비 뒷공간으로 찌르는 날카로운 스루패스나 로빙 스루패스였기 때문에 이 꼬모 선수단 역시 상대 수비 뒷공간이 나올 때 날카롭게 스루패스를 찌르는 전술에 일가견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로마가 주중 셀틱 원정에 따른 체력 누수 그리고 가스페리니 감독 체제에서의 전방 압박에 따른 수비 뒷공간 약점이 노출이 된다면 꼬모의 역습에 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로마 사이드만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꼬모 사이드의 이변픽, 보험픽을 적절히 조합을 하셔서 수익을 방어할 수 있는 조합을 가져가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경기 셰필드 웬즈데이 대 더비 카운티 경기, 이 경기도 상당히 더비 카운티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충분히 부러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셰필드 웬즈데이가 실점도 가장 많고 이번 시즌 챔피언십 2부 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더비 카운티의 승리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정배당을 책정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더비 카운티가 무난히 이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셰필드 웬스데이 쪽 보험픽을 충분히 가져가야 되는 이유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 같은 경우에는 바로 더비 카운티의 에이스 공격수가 결장이 되는데, 이 찰튼 모리스라는 공격수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결장이 됩니다. 이 찰튼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셰필드 웬즈데이에서 이번 시즌 10골을 득점하고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최근에 무릎 부상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전력 누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더비 카운티의 모리스 선수가 결장했었던 최근 5경기
이 와포드전에서 부상을 당해서 와포드전의 도중에 부상 교체 아웃이 되는데 그 와포드전 포함해서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확실히 더비 카운티가 주포 공격수 모리스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에는 승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셰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더비 카운티만 만나면 강했는데 6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4승 2무 무패로 더비 카운티만 만나면 상당히 강했던 천정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제 아무리 셰필드 웬즈데이가 꼴찌이고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너무나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어진 더비 카운티의 높은 2점대 정배당을 고려한다면 더비 카운티의 주포 공격수 모리스 선수의 결장 그리고 셰필드 웬즈데이의 천정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 역시 셰필드 웬즈데이 사이드의 보험픽을 충분히 가져가야 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더비 카운티의 무난한 승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이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셰필드 웬즈데이가 이번 시즌 2부 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고 그 가장 많은 실점 중에서 무려 13실점을 세트피스로 당해서 2부 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데 더비 카운티는 세트피스 득점이 11골 전체 두 번째로 많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 아무리 더비 카운티가 주포 공격수 모리스 선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하면서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는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쪽 모두 픽을 가져가야 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축구 경기 결과를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변수를 다양하게 발굴을 해서 조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맨유 대 본머스 경기인데 이 경기도 최근 분위기만 놓고 보면 맨유가 경기 분위기가 좋고 본머스가 상당히 하락세이기 때문에 지금 맨유 승리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겠지만 이 경기도 맨유가 핵심 측면 자원들의 결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100%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맨유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수 은베우모 선수와 핵심 오른쪽 윙백인 아마드 선수가 나란히 국가대표팀 차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선수 은베우모 선수와 아마드 선수가 네이션스컵에 조기 차출이 된다면 맨유가 자랑하는 오른쪽 측면 공격이 상당히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은베우모 선수와 아마드 선수가 본머스전까지 치르고 국가대표팀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만약에 국가대표팀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조기 차출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만약에 이 두 선수가 깜짝 결장이 된다고 본다면 본머스 사이드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머스 대 맨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친선 경기 맨유가 승리를 거둔 것을 제외하고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은 본머스가 우위를 가져갔고 4경기 기준으로 본머스가 맨유 상대로 2승 2무 무패 특히나 지난 시즌 기준으로 맨유의 아모린 감독이 본머스의 이라올라 감독 체제를 상대로 1무 1패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 전적면에서도 본머스가 앞선다는 점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맨유가 한 번씩 통수를 치는 타이밍이 나온다고 본다면 맨유의 핵심 우측면 라인인 아마드 선수와 은베오모 선수의 깜짝 결장이라도 있다가는 본머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맨유 같은 경우에는 핵심 수비수인 델리흐트 선수 역시 부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맨유가 수비 공백까지 있다고 본다면 여러모로 맨유의 통수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단순히 최근에 맨유가 분위기가 좋고 본머스가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맨유 쪽을 축으로 잡았다가는 또 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이 경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본머스 사이드의 보험픽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나의 수익률 방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경기 라이오 대 베티스 경기, 이 경기는 지금 국내 배당 기준으로 거의 5대5의 구도인데 베티스가 약하게 역배당이기 때문에 지금 베티스의 프랜승, 이른바 프랜승 구도를 많이 보는 분들도 계신데, 이 경기는 무작정 베티스가 조금 더 강팀이고 최근에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베티스의 승리만 가져갔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주전 왼쪽 측면 자원 압대 선수가 국가대표팀으로 차출이 됩니다. 베티스의 오른쪽 측면 안토니 선수와 더불어서 이번 시즌 왼쪽 측면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압대 선수이고, 이 압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베티스에서 이른바 빅찬스 메이킹 횟수가 6번으로 가장 많은 측면 자원이기 때문에 베티스 역시 지금 압대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차출이 된다면 충분히 측면 공격력이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베티스가 이번 시즌에 라리가에서 6번의 무승부를 거뒀는데 그 중에서 5번의 무승부가 모두 원정 경기였습니다. 원정에서 2승 5무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확실히 무승부 비중이 늘어나는 베티스이고, 마찬가지로 라이오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5번의 무승부 중에서 4번이 홈 경기 무승부였기 때문에 라이오는 홈에서 무승부가 증가하고 베티스는 원정에서 무승부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베티스 승리 를 그냥 가져가기보다는 베티스의 플러스 1 프랜승, 이른바 무승부까지 가져갈 수 있는 픽을 가져가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구도라고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프랜 구도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는 허무하게 높은 홈팀 정배당 경기 결과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 최근의 축구 포르토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새벽에 있었던 셀타비고 대 빌바오 경기 역시 빌바오 쪽 프랜사이드 구도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배당 자체 역시 빌바오의 프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배당이었는데 셀타비고의 높은 정배당 승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경기 라이오 베티스 경기 역시 해당 요소를 바탕으로 베티스의 승리만 가져가기보다는 무승부 보험픽, 그리고 베티스의 단통 승리보다는 플러스 1 프랜승으로 무승부까지 커버할 수 있는 조금 더 안정적인 픽을 가져가야 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에 들어온 유럽 축구 4경기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분석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이렇게 변수가 많은 것이 축구 경기이고, 축구 경기라는 것은 100%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토를 재테크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이 경기가 100% 맞다 이렇게 축을 잡고 여러 조합을 사기보다는 이 경기가 부러질 수도 있다를 염두에 두고 양질의 보험픽을 만들어서 주력 조합, 축이 부러졌을 때도 보험픽이 하나 맞았을 때 유의미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조합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은 연습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그러한 것이 분산 투자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축을 잡아서 여러 조합을 돌리기보다 이렇게 다양한 이변의 리스크를 종합을 해서 최소 2-3 조합의 보험픽, 양질의 보험픽을 만드시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던 분석 내용 그리고 보험픽 리스크 잡는 방법을 반영을 해서 제가 이미 구매픽을 구매를 해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구매하는 양질의 주력픽 그리고 보험픽까지 확인하실 분들은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조합픽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